예, 또 이제 어떤 분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교회를 가면 어떤 목사님은 정치 얘기를 쭉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정치 얘기를 안 해요. 또 어떤 절에 가면 어떤 스님은 정치 얘기를 하시고, 어떤 스님은 정치 얘기를 안 해요. 또 동창회나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면, 뭐, 좌건, 우건, 여건, 야건, 한쪽에 이렇게 편을 드는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사주투쟁이 있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만 할 수 있죠. 이 명리학이라는 건 사주학이죠. 그건 그 사람이 타고난 연원일시에 따라서 오행을 천간지지로 나누어서 배열을 합니다. 배열을 하는데 일간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오행은 뭐 일간과의 관계에 따라서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냐,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냐,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냐,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냐에 따라서 일간과 같은 오행이냐 해서 비견, 겁재, 인성, 식신상관, 관성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관성이라는 육친이 있습니다. 관성. 육친이라 그러고 십진이라고 합니다. 요 곧만 말한 것들을요. 관성은 뭐냐? 내 일간이 목이다. 그러면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금이겠죠. 일간이 토다. 그러면 일간을 극하는 목이 관성이 됩니다. 일간이 수다. 뭐 토가 관성이 되죠. 이 관성은 이제 남자한테는 자식으로 작용을 하고요. 여성에게는 이제 남자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이 많은 여자는 여러 남자랑 인연이 있냐? 예, 그렇죠. 사주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뚜렷한 남자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애착이 크죠. 그러면 정치랑은 뭐가 인연이 있나요? 그럼 저는 관성이라는 이렇게 육신을 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관성이 명예도 되고 어떤 자리도 되고 타이틀도 되고요. 또 관료도 될 수 있고요. 남의 평판, 남의 시각 이런 것도 돼요. 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누가 시장이 돼야 된다, 누가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그럴 때 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서도 뭐 제가 블로그에 올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비례대표, 그러니까 비례의원이죠. 비례의원에 출마하고 그런 분들의 이제 사주 분석을 해서 올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특히 이제 관이 뚜렷하더라고요. 관성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뚜렷한 사람들은 약간 정치적인 게 있습니다. 정치적인 게 있죠.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민감한가? 사주에 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주에 식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걸 중요시 여겨요. 특히 연월일시에서 일주가 밑에 식신상관을 깔고 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기분과 내가 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뭐 일지에 관이 있거나 월지에 관이 있거나 뭐 관이 천간에 뚜렷하다 그러면 관, 명예, 타이틀, 그다음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뭐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누가 당선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시장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런 거에 민감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도 한 저 옆 테이블에 뭐 4명, 이쪽에 뭐 몇 명 이렇게 있어도 꼭 밥 먹다가도 정치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어떻다는 둥, 뭐 어떻다는 둥. 예, 그분은 사주는 보나마나 관성이 있는 겁니다. 관성이 뚜렷한 거죠. 특히 관성이 천간에 투관될수록 튀어나와 있을수록 드러내놓고 이제 정치적인 거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럼 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관이 약하거나 관이 없거나 또는 관이 있다고 해도 그게 합의돼서 묶이거나 또는 식신상관에 의해서 관이 좀 무력화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정치에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술을 좋아한다. 그럼 뭐 새로운 와인이나 이렇게 술 얘기에 관심이 보이듯이 내가 자동차를 좋아한다. 그럼 뭐 어떤 뭐 차는 엔진이 뭐다. 뭐 그렇게 자동차에 대한 부품에 얘기할 때 좋아하듯이 새로운 차종에 대해서 좋아하듯이 내 안에 있는 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나 술을 좋아하지 않으면 옆에서 그런 말을 해도 별 반응을 안 하고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발동을 하는 것인데 내 안에 관성이 뚜렷하다. 그러면 정치에게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성이 이제 뭐 뚜렷하다. 특히 일지 내 밑에 재성이 있다. 그러면 돈에 민감해요. 돈에 민감해요. 그래서 뭐 이자율이라든지 투자 수익률 0.01%에 그냥 엄청나게 민감하죠. 그리고 돈 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뚜렷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태어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관심 분야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인성 공부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식상 수강생이나 제자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격이나 식상이 뚜렷한 사람은 똑같이 선생님을 해도 가리키는 거나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인성이 뚜렷해서 선생님이 된 사람은 인성이 선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선생님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 연구하거나 학식을 더 높이거나 공부하는 거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학문적 관심이 높아요. 학문적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내가 사주의 관성이 뚜렷하다 그러면 그분은 명예 또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민감해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대해서 관성은 남의 시선, 평가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지지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쾌감이 엄청나게 세죠.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관성이 뚜렷하다 이런 걸 많이 보고요. 그럼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관성도 있어야 되지만 비겁이 많아야 돼요. 비겁 밀어붙이는 거랑 주체성도 되고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성만 뚜렷한 사람들은 이제 정치에 관심만 있고 직접 하진 않죠. 그런데 관성도 뚜렷한데 비경겁재라는 거는 일간과 오행이 같은 겁니다. 일간이 목이라면 이제 사주의 목에 예를 들어 갑이면 옆에 이제 갑을 또 지지에서 인묘 이런 건 이제 비경겁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비겁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있으면 추진력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트럼프 사주도 뭐 나중에 분석을 하겠지만 이번에 뭐 무슨 농담이겠죠. 뭐 교황도 내가 해야 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기사에 나오던데 교황도 이제 트럼프 지가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농담이겠죠. 그걸 진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쉽진 않은데 뭐 진심인지 아닌지 본인만 알겠지만 내가 뭘 해야 돼. 이게 비경겁재입니다. 뭐 훌륭하신 뭐 추기경님이 해야죠.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비경겁재가 많은 사람은 내가 해야지. 대통령도 내가 하고 뭐 교황도 내가 하고 이쪽 회사의 대표도 내가 하고 여기 뭐 주인공도 내가 하고 그런 성격이 비경겁재예요. 그러니까 비경겁재면은 이제 자기중심적 이게 이제 인성이 많은 자기중심적인 거랑 비경겁재가 많은 자기중심적이 좀 다른데 비경겁재가 많으면 내가 저 새끼를 꺾고서라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쟤를 꺾고서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거고요. 인성이 많은 자기중심적인 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날 추대하겠지. 엄마가 나한테 밥을 주겠지 이런 것처럼 저 간식을 장애 나한테 주겠지. 사람들이 나에게 교양 자리를 주겠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뭐 주인공 자리를 주겠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약간 다르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꺾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당연히 내가 그렇게 뭐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간다는 거죠. 예.
다시 이제 정치 얘기로 와서요. 이 관성이라는 것이 사주에 천간에도 뚜렷하고 특히 지주에도 있을 때 민감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죠. 비경겁제까지 많으면 신앙관항이라 하는데요. 직접 자기가 이제 정치나 공직이나 어떤 걸 타이틀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비겁이 좀 없다, 관성만 뚜렷하다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만 하죠. 관심만 있고. 오늘은 그게 이제 목사나 스님이 돼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이제 그 이름을 말하긴 뭐하지만 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학교에서 사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저랑 좀 친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이제 동방대학원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때 알게 되신 분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온 곳을 쭉 분석해본, 자기도 이제 사주 박사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는 잘 다닐 때는 신의 축복으로 잘 되고 교회를 잘 안 나갈 때는 신의 벌로서 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주를 분석하고 자기 사주를 직접 보게 되는 실력이 되니까 사주의 운이 좋을 때 잘 살았고 사주의 운이 나쁠 때 못 살았더라, 그런 거죠. 어떤 뭐 종교를 이제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종교인들도 살아갑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했고요. 또 명리이야기 또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